실업의 유형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생산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지금 최근 사태랑 거의 뭐 비슷하네요. 생산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됐다라는 거는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 거예요. 높은 수준으로 산업 구조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한 거죠. 그래서 생산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거는 산업 구조에 따른 실업이기 때문에 가는 구조적 실업. 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으면 경기적 실업. 그 다음에 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회사로 옮기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얘는 마찰적 실업. 자기 자신과 마찰이 있다. 내적인 갈등, 내적인 마찰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표현을 쓴다라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가는 경기적 실업이다. 틀렸죠? 구조적 실업이죠. 2번. 나는 마찰적 실업이다. 틀렸죠? 3번. 다는 마찰적 실업은 경기가 불황일 때에만 발생한다? 이거 틀렸지? 아니, 지금 보니까 뭐 경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그런 얘기 없어요. 없이도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이렇게 복지 제도가 잘 갖춰진 대로 갈래 하고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경기가 좋을 때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 가나와 달리 다는 자발적 실업이 이거 맞죠? 이거 맞지? 구조적 실업은 구조가 바뀌니 어쩔 수 없이, 경기적 실업도 경기가 침체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찰적 실업만 자발적인 실업이야. 5번. 나, 다와 달리 가는 구조적 실업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해소되지 않죠.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자연히 해소돼? 산업 구조가 바뀌었는데, 이미 한 단계 레벨업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노력?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배우려는 노력, 아니면 뭐 로봇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거. 어쨌든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구조에 맞춰서 이 구조에 필요한, 산업 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자연히 해소되지 않겠죠. 15번. 실업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A, B, C는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중 하나래요. 자,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는 거 딱 하나 있었지, 아까. 앞에서 봤던 마찰적 실업이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자, 두 번째 질문. 산업 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가는 구조적 실업이겠지. 그러면 라고 얘기했던 B가 구조적 실업이겠네요. 그럼 나머지 하나 남은 건 경기적 실업이겠네? 가 한번 볼게요. 리을 바로 봅시다. 가에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노동 수요의 감소로 발생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경기 불황, 그러니까 경기 침체예요. 이거 맞지 않나? 그죠?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적 실업은 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찰적인 거, 구조적인 거 나머지 친구들은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기억부터 다시 볼게요. 마찰적 실업은 경제가 호황일 때 발생할 수 있지. 왜 그렇게 단정을 지어? 발생할 수 있죠. 다음에 니은 B의 사례로, 구조적 실업의 사례로 기술 혁신으로 인해 기존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 발생하는 실업을 들 수 있다. 자, 이 기술 혁신으로 인한 실업, 요거 구조적 실업 맞죠? 산업 구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고도화되면 발생하는 실업이기 때문에 기술 혁신도 그 예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니은 요거 맞는 것 같네. 그럼 답이 4번이겠네요. 니은 리을. 디귿 틀렸겠다. 경기적 실업은 직장 이동, 직종 전환에 따른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이거 아니죠. 자, 직장 이동이나 직종 전환에 따른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마찰적 실업이에요. 그래서 A라고 했으면 맞았겠지. 요거를 A라고 바꿔줬으면 맞았겠죠. 14번. 그림은 갑국의 고용 동향을 나타낸다. 전년 6월 대비 2022년 6월 고용률과 실업률의 변화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물어봐서 선생님이 2021년이랑 2022년이랑 비교하려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봤거든요. 같이 기록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단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100만 명으로 일정하대. 15세 이상 인구는 100만 명으로 일정하다.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는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이다 라는 점,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다 라는 점, 요거를 당연히 알아야 되고, 여기 고용률 공식과 실업률 공식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자, 고용률은 좀 특이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좀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우리 보통 분모분의 분자,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어? 엄마가 아기를 업어주는 식으로 우리가 분수를 배웠다라고 했었잖아요. 실업률을 한번 보면 아기의 비율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아기를 분자에다가 놓고 실업률을 구하고 싶으면 실업자 수를 위에 분자에다가 놓고 밑에는 엄마를 두면 되겠죠. 실제로 실업자의 엄마가 경제활동 인구 맞지?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의 배 속에서 나온 애야. 그렇죠?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되니까. 그래서 실업률은 엄마분의 아기, 요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고용률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취업자 수, 아기는 여기 분자에 그대로 잘 올라가 있는데 밑에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있죠. 그렇죠? 15세 이상 인구는 취업자의 할머니 맞죠? 취업자의 엄마는 경제활동 인구인데 경제활동 인구의 엄마는 15세 이상 인구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할머니가 업어주고 이름도 달라. 취업률이라고 안 하고 고용률이라고 표현을 다르게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고용률 공식만 헷갈리지 않게 잘 외워두면 좋을 것 같고 또 참고로 우리 좀 이따 경제활동 참가율도 구해야 되는데 경제활동 참가율도 똑같아. 아기의 비율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 아기를 분자에다가 올렸죠. 그럼 분모에는 엄마가 있어야 되죠. 그럼 경제활동 인구의 엄마는 15세 이상 인구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기, 엄마 이렇게 엄마분의 아기 요거는 다 공통된 사항인데 고용률 이 친구만 좀 특이하게 할머니 분의 아기다. 외워서 이제 문제 풀 때 도움을 좀 받아야겠죠. 경제활동 참가율부터 해볼게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75%에서 80%로 증가했대요. 자, 그럼 2021년은 75%가 어떻게 나온 거겠어? 엄마분의 100, 15세 이상 인구 100, 100분의 경제활동 인구는 몰라. 하지만 요거 곱하기 100 했던 게 75%가 나온 거니까 분자에 75가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때 경제활동 인구는 75만 명이겠구나. 요거를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2022년 6월에 80%로 증가했대요. 요 80%도 공식 써서 엄마분의 물음표 곱하기 100을 하면 80이 나와야 하는 거야. 그럼 물음표는 뭘까요? 80이겠죠. 따라서 2022년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80만 명이었구나. 이제 요걸 알 수 있고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인 거니까 2021년에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25만 명, 2022년에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20만 명이었겠죠. 취업자 수 한번 볼게요. 취업자 수는 2021년 60만 명에서 2022년에 65만 명으로 증가했대. 취업자 수는 60만 명이었는데 65만 명으로 증가를 했대요. 자, 그럼 우리가 또 아는 정보 뭐가 있어? 취업자랑 실업자 더하면 경제활동 인구잖아요. 근데 경제활동 인구는 75니까 이때의 실업자 수는 15만 명이었을 거고 그 다음 해의 실업자 수는 65 더하기 15 해야 80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숫자들은 다 구해놨어요. 고용률과 실업률을 한번 볼게요. 자,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요. 근데 15세 이상 인구는 작년이나 2022년이나 100만 명으로 똑같으니까 취업자 수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취업자 수는 60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하니까 60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하니까 고용률도 60%에서 65%로 증가했겠죠. 그 다음에 실업률 한번 볼게요. 이제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니까 따로따로 구해봐야 될 것 같아. 2021년에 경제활동 인구는 75였어요. 75분의 실업자 수는 15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실업률이 나오고 2022년의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80분의 실업자 수 15 곱하기 100을 하면 나오겠죠. 자, 보니까 이거 안 구하고 그냥 이 상태만 봐도 알겠네. 분모가 2022년에 더 커졌죠. 그러면 분모가 커지면 이 전체적인 숫자는 우리 작아지잖아요. 따라서 실업률은 감소했겠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 13번. 표는 갑국의 연도별 고용 관련 자료이다.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150만 명으로 일정하다. 즉 T년에도 T 플러스 1년에도 150만 명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위에 거는 T년으로 하고 밑에 거는 T 플러스 1년으로 해가지고 보면 15세 이상 인구는 150 똑같고 이제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일단 T년 먼저 보면 고용률 한번 보자. 고용률은 좀 특이한 친구라서 15세 이상 인구가 분모고 15세 이상 인구 분의 취업자 수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했죠. 곱하기 100. 그게 40%래. 자, 그럼 우리 15세 이상 인구는 알아요. 150이잖아. 그러니까 150분의 어쩌구가 40%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100을 넘겨서 이렇게 해보면 150분의 물음표는 100분의 40이겠지. 약분. 그러면 얘는 5분의 2잖아. 5분의 2가 150분의 물음표가 되려면 물음표는 60이면 되지 않을까? 60. 150분의 60은 40%, 5분의 2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그 취업자 수는 분자에 있는 취업자 수는 60인 것 같아. 그래서 T년의 취업자 수는 60이구나.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취업자 수 대 실업자 수 이 비율을 보면 또 나머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취업자 수가 60인데 그 60이 2대 1에서 2를 담당하고 있대. 자, 그럼 실업자 수는 뭘까? 30이겠죠. 60대 30 해야 2대 1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T년의 실업자 수는 30. 그럼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한 게 경제활동 인구니까. 경제활동 인구 90. 비경제활동 인구는 뭐야? 60이네. 90 더하기 60 해야 150 나오니까. T년 거는 다 구했고요. T 플러스 1년 거 한번 구해볼게요. T 플러스 1년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나오니까 여기 50 그대로 쓰면 되고 경제활동 인구는 100. 그러면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한 게 100인데 얘네 둘의 비율이 3대 2래. 3대 2인데 얘네 둘 합친 게 100이 나오려면 40, 60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3대 2 충족하면서 60 더하기 40 하면 100인 것도 충족을 하죠. 그럼 다 구했으니까 하나씩 풀어볼게요. 1번 기역은 90, 니은은 40이다. 이거 맞는지 봅시다. T년의 비경제활동 인구 뭐야? T년의 비경제활동 인구 90 아니고 60인데 그쵸? 60 그래서 얘는 틀렸고 니은 한번 구해볼까요? 니은 T 플러스 1년의 고용률. 고용률 공식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니까 T 플러스 1년에는 150분의 취업자 60. 150분의 60. 150분의 60 곱하기 100 한 거 아까 T년의 고용률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니은은 40%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요 뒤에 건 맞네. 앞에 거가 틀려가지고 1번은 답이 아니지만 2번 T년의 실업자 수 T년의 실업자 수 30인데 30 맞네요. 2번 답이고 3번 T 플러스 1년의 실업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하였다. 실업률 한번 구해봅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럼 T년의 경제활동 인구는 90분의 실업자 수는 30 곱하기 100 T 플러스 1년의 경제활동 인구는 100분의 실업자 수 40 곱하기 100. 자, 그러면 T년의 실업률은 33.3%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쵸? 이거 약분하면 3분의 1 곱하기 100이고, 그리고 T 플러스 1년의 실업률은 40%가 나올 거예요. 그쵸? 33.3에서 40% 거는 하락한 게 아니라 상승한 거죠. 4번,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락하였다. 경제활동 참가율을 어떻게 구해요?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하면 나오겠지. 그러면 T년은 15세 이상 인구 150분의 경제활동 인구는 90이네요. 150분의 90 곱하기 100 하면 되고, 그리고 T 플러스 1년은 150분의 경제활동 인구 100이네. 150분의 90은 약분하면 대략 5분의 3 정도 나오네. 5분의 3이면 60%인가? 그쵸? 60%. 그리고 T 플러스 1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50분의 100이야. 아, 근데 이거 사실 구할 필요가 없구나. 하락하였다, 뭐, 요걸만 판단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150분의 90에서 150분의 100 된 거는 분자가 올라간 거니까 하락한 게 아니라 상승하였다. 이렇게 해야겠죠. 5번. 취업자 수를 물어봤다. 자, T년의 취업자 수는 60이고요. T 플러스 1년의 취업자 수는 60이고, 둘이 똑같네요. 그쵸? 따라서 취업자 수는 증가하지 않고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겠죠. 14번 밑줄 치인 기역,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과 을국 모두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대요. 일단 기역 한번 보자. 갑국에서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던 공무원 시험 준비생. 자, 비경제활동 인구로 보통 누가 분류됐었죠? 공부하는 학생들, 혹은 뭐였지? 육아하는 사람들, 전업주부처럼 가사활동에 전념하는 사람들, 혹은 심신장애가 있거나 연로하거나 해서 일할 능력이나 일할 의사가 없으면 우리 비경제활동 인구로 쳤었죠. 구직 단념자도 여기 넣어야겠다. 일할 의사가 없죠.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 쪽으로 좀 쳐져서 학업하느라 공부하느라 저는 지금 뭐 구직 활동도 안 하고 있고 일도 안 했어요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던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시험에 응시하면서 실업자로 분류되었대. 자, 실업자의 조건이 뭐였어요? 일자리는 없지만 구직 활동은 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잖아. 그쵸? 구직 활동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지만 뭐 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들어가고 시험에 응시하는 순간 얘가 일자리를 구할 마음이 있나 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구직 활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시험 응시, 입사 면접 보러 다니기, 아니면 이력서 작성해서 회사에 넣어보기, 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직 활동에 들어가죠. 그럼 기억을 한번 보자.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로 분류가 바뀌었대요. 그러면 기억, 니은 요거 한번 볼게요. 갑국의 고용률 하락 요인인가? 자, 고용률 공식이 뭐였죠? 할머니 분의 아기,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예요. 자, 그러면 할머니 15세 이상 인구는 그대로죠.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로 옮겨진 거는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만약에 한 명이 빠졌어. 실업자로 들어갔어.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도 한 명이 늘겠죠. 대신에 한 명 빠진 김에 한 명 는 거니까 15세 이상 인구, 이 전반적인 숫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리고 분자도 한번 보자. 취업자 수가 변할까? 취업자 수는 안 변하죠. 얘는 아무런 그런 뭐라 그럴까? 영향이 없어요. 따라서 고용률은 하락하는 게 아니라 분모, 분자 모두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니은.
갑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요인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엄마분의 아기. 15세 이상 인구는 아까도 같이 구했지만 얘는 그대로고, 그대로. 경제활동 인구 변화가 있는지 좀 볼까요? 경제활동 인구 변화 있죠. 비경제활동 인구가 실업자로 빠지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하나 늘어난 거지.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했다.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요인 이거 맞죠? 그러면 니은도 한번 구해볼게요. 니은. 을국에서는 오랫동안 구직단념자였던 청년들. 자, 구직단념자는 여기죠.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졌대요. 일자리가 생긴 거지.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취업자로 분류가 된 거네. 그러면 여기서 최소 한 명 빠졌다 치고, 그럼 경제활동 인구 한 명 추가되겠죠. 그게 바로 취업자. 이렇게 해놓고 디귿 리을 한번 해볼게요. 니은은 을국의 실업률 하락 요인이다. 실업률 공식 뭐야?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죠. 자, 경제활동 인구는 우리 구했지만 하나 올라갔지. 최소 하나 올라갔어요. 증가했어요. 실업자 수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렇죠? 실업자 수는 그대로야. 자, 그러면 분모만 커졌어. 우리 분모가 커지면 전체적인 값은 내려가잖아요. 따라서 하락 요인인 거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3번. 리을 볼게요.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 요인이다. 이거 아니지. 비경제 활동 인구였다가 빠지고 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가 새롭게 들어간 거잖아요. 따라서 비경제 활동 인구 감소 요인이다. 이렇게 하면 맞겠죠. 8번 표는 갑국의 연도별 고용 관련 지표이다.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으로 변함이 없다.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3개의 연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표도 3개로 한번 만들어 봤어.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계속 1000만 명이다. 한번 봅시다.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정보가 있네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200, 200, 100. 그럼 우린 경제활동 인구랑 비경제활동 인구 더한 게 15세 이상 인구인 거 아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800, 800, 900 이렇게 되겠죠. 고용률. 자, 고용률 공식 뭐야?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가 고용률이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고용률 나오잖아요. 그게 70, 60, 70이래요. 근데 15세 이상 인구는 항상 1000만 명으로 동일하다고 하니까 취업자 수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취업자 수는 700만 명이니까 1000분의 700 곱하기 100 하면 70이 나오는 거고. 취업자 수가 600일 테니까 1000분의 600 곱하기 100 하면 60이 나올 거고. 여기는 뭐 저 앞이랑 똑같겠죠. 700이 취업자 수일 테니까 1000분의 700 곱하기 100 하면 70% 나올 거고. 그래서 취업자 수를 다 구한 것 같아. 700, 600, 700. 그럼 실업자 수도 자연스럽게 구해지죠. 우리 취업자 수 더하기 실업자가 경제활동 인구니까 2019년에는 100. 100 더하기 700 해야 800 나오죠. 2020년에는 200. 200 더하기 600 해야 800 나오죠. 그리고 2021년에는 200. 200 더하기 700 해야 900 나오니까. 그래서 다 구한 것 같아. 이제 1, 2, 3, 4, 5번을 한번 볼게요. 1번. 경제활동 인구는 2021년이 가장 많은가? 경제활동 인구 800, 800, 900. 가장 많은 거 2021년 맞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 실업률을 물어봤는데 실업률은 2020년 어때? 실업률 공식 뭐예요? 엄마분의 아기잖아.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하면 되죠. 2020년은 실업률이 경제활동 인구 800분의 실업자 수 200 곱하기 100 하는 거고 2021년은 경제활동 인구 900분의 실업자 수 200 곱하기 100을 하면 나오겠죠. 같은가?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같지 않아. 3번 취업자 수 한번 봅시다.
2010년의 취업자 수는 뭐예요? 600이죠. 600은 2021년의 취업자 수는 700이네. 600이 700보다 많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틀렸고. 경제활동 참가율 한번 봅시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참가율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 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으로 계속 갔다고 했으니까 경제활동 인구만 좀 보면 될 것 같아. 2020년 경제활동 인구는 800. 2019년의 경제활동 인구는 900. 즉 1000분의 800 하면은 80% 나올 거고 1000분의 90 곱하기 100 하면 90% 나올 테니까 80%가 90%보다 낫다? 말이 안 되죠. 5번 2020년 실업자 수 뭐야? 200이네요. 200은 2021년의 비경제활동 인구 뭐야? 100이네. 200은 100과 같다? 같지 않죠. 그래서 틀렸고